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IT 경영과 내 유일한 IT 동아리 흐무의 부장 윤우성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동아리 흐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 동아리가 2021년 올해 교육 커리큘럼 어떻게 짰는지에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흐무의 1년간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의 동아리 부원들의 실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리 소개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흐무, 헤드마스터 하이테크의 줄임말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헤드마스터는 대표, 무언가를 대표하는 것,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저희 동아리의 이름의 의미로는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헤드마스터, 대표해서 이끌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 이름에 걸맞게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시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흐무는 IT 경영과 대표 IT 동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영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CEO, 사업, 운영? 하지만 저희 고등학생들의 입장으로서 경영을 바라본다면 쇼핑몰만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2학년 때 전자상거래 실무라는 과목에서 실제로 배우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희 동아리는 이번 연도엔 경영과 IT를 합친 쇼핑몰을 비중에 높이는 시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러너라는 전문 빅데이터 분석 언어를 실습 및 인강을 시청하여 IT 대표 동아리에 걸맞는 2021년 커리큘럼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확정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어떻게 실제로 활동을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IT와 경영을 융합한 쇼핑몰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리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구축을 제일 먼저 그리고 최종 목표로 두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운용사 필기 및 실기책을 구매하고 이론부터 천천히 교육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학년들은 전자상거래 실무 수업 시간과 연동하여 시험에 날 법한 내용들과 심화 과정을 배우며 전자상거래 운용사 취득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초를 쌓고 HTML 및 CSS를 다루는 심화 과정까지 마무리하며 실제로 쇼핑몰 구축을 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IT에 관련하여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교육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if문, while문, for문, def문 등과 같은 기초 문법부터 시작하여 빅데이터 분석에서 필요한 코드 이해 및 알고리즘 유도 과정 등을 길러주기 위해서 코드업과 같은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숙제로 내주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아러너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학기 초부터 남는 시간에 틈틈이 아러너에 대한 인강으로 아러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파이썬으로 충분히 알고리즘 교육 그리고 시각화를 연습해본 후 주어진 자료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그것을 시각화해보며 둘이 비교해보면서 올바르게 분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즘 들어 커말 자격증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금 효율적 경영 및 빠른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엑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커말 2급을 목표로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 및 매크로, 피벗 테이블 등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쇼핑몰을 구축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배운 쇼핑몰 구축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가격 책정 및 홍보 방식, 물품 관리 등을 구상하고 계획하였으며 실제로 쇼핑몰을 구축하여 전교생 및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판매로 얻은 수익금 62,000원은 모든 수익금은 유기묘 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다시피 파이썬, 아러너, 쇼핑몰 활동 등을 제외하고도 신문 스크랩 및 독서록 작성, 교내외 피드백, 그리고 현대카드 스토리지 전시회 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무의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현황으로는 커말 2급 2명, 1급 1명 최종 합격하였고요. 전자상거래 운용사 1명 필기 합격하였고요. 전산회계 2급 3명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교내대회로는 해커톤 금상 1명, 기업 연구 보고서 은상 1명, 사업계획석 장려상 1명, 테드 프레젠테이션 장려상 1명, 쇼핑몰 구축대회 은상 2명, 동상 1명, 환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 장려상 2명, 서울교육 빅데이터 공모전 우수상 2명, 비더 CEO 금상 1명, 은상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아리원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과정이고 결과이며 저희 휴무는 앞으로 빠르게 바뀔 세계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여 과거보다 더 좋은 커리큘럼을 짜고 현재에선 누구보다 더 노력을 할 것이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FD 발표를 맡게 된 부장 송선비입니다. 먼저 BFD 창업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계획서 작성, 두 번째 창업 구상에 이어 세 번째 스타트업 시작 소개를 하고 창업 실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서 작성 부분입니다. BFD란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드림이란 약자로 창업 기반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창업에 대한 이론, 마케팅 등을 배우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직접 상품 디자인, 판매 등 다양한 창업 실무를 경험한 동아리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기업 탐방 활동입니다. 올해 BFD는 CA 통합연구소인 CA 블러썸 파크를 온라인으로 탐방했습니다. CA 블러썸 파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햇반, 비비고의 제조 과정, 역사 등에 대해서 배웠고 내부 사고를 탐방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 상품 제조, 출고 과정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알지 못했던 CJ 블러썸 파크의 역사를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마케팅 PT 활동입니다. 창업 아이템, 기업 연구 보고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스왓, STP, 4P, 경쟁사 분석을 배우고 한 기업을 선정해 그 기업에 대한 마케팅, 경쟁사 분석 PT라는 활동입니다. 대회 준비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기를 수 있었고 한 기업에 대한 경영 전략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구상 부분입니다. 가상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활동입니다. BFD 부원들이 직접 창업 아이템 수상작들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가상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측면에선 합리적인 펀딩 방법, 창업자 측면에선 소비자들이 아이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입스타트업 활동입니다. 입스타트업이란 가상으로 아이템을 정해 창업 과정을 체험하고 창업가 정신을 개발하는 활동입니다. BFD 부원들이 직접 사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가상 스타트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교육 문제점을 주제로 정해 교육 메타버스라는 아이템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사회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사회를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창업 과정을 체험하고 창업가 정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타트업 시작 부분입니다. BFD의 대표적 활동인 비즈쿨 사업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판매, 창업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올해는 정적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선정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자는 의미로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에어팟 케이스, 그립톡, 스티커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판매 수익금은 학교폭력 관련 단체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BFD 부원들이 직접 상품 디자인, 마케팅, 판매 등 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경험해보고 창업실무 능력을 한층 더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고 인사이더 시어터 전시회 관람입니다.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으로 방고 인사이더 시어터 전시회 관람입니다.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예술의 상업적 이용을 배웠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그 상품 판매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실적 부분입니다. 자격증으로는 전산회계 2급,
GTQ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교내 대회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 장려상 1명 수상하였고, 기업연구 보고서 경진대회에서 동상 2명, 장려상 3명이 수상하였고, 쇼핑몰 구축 경진대회에서 금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대회인 상업경진대회에서 동상 1명이 수상하였고, 한국경제 청소년 체험대회에서 동상, 장려상 수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업경진대회 동아리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BFD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동아리 발표를 맡게 된 택시부장 이서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동아리 소개, 동아리 활동, 성과 및 지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리 소개입니다. 택시는 주로 회계 관련 자격증이나 경제, 금융 관련 지식을 공부해 회계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IT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 중 하나의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낯설고 어려운 만큼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또는 배우지 못한 부분을 멘토-멘티 그룹을 이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며 부원들의 성장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가 낯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 시험 및 분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의 기본이라 말할 수 있는 개정 과목 공부를 한 뒤 개정 과목 시험을 봐 자신의 실력을 체크했으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 자신이 모르고 있던 개정 과목을 알게 되고 알고 있던 개정 과목 또한 다시 복습하게 되어 회계에 관한 기본계를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거래 판료서를 배워 분계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시간 중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또는 아직 접하지 못한 분계 문제를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멘티 활동을 통해 보완해 나가 훗날 자격증 취득, 내신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신문 스크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많이 없어 아직 회계에 관해 익숙하지 않은 부원들이 많아 회계에 관한 신문 스크랩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회계에 관해 미숙한 부원들이 사회 이슈와 소식을 접한다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회계는 기업에 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경제 과목을 배운 저희들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문 스크랩을 한 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다양한 소식을 접해 회계를 보는 시선을 넓혔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계에 관한 기본 지식을 쌓은 뒤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산회계 1, 2급의 이론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론 문제를 푼 뒤 각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피드백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 중요한 부분인 실기 연습을 위해 실습실에 가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등 다양한 실무 문제들을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연습을 하여 몇몇 동아리 부원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가 회계에 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재무제표에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만큼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자 자신들의 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와 당기순이익의 계산,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또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통해 조사한 기업의 전망 또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한 활동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예금, 주식 등 다양하며 자산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저희는 훗날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들을 비교, 분석하며 서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회계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한 지식을 늘렸습니다. 마지막 활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원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계를 배우며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회계 골든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관련 개념들을 상기시킬 수 있었으며 잘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상 실적입니다. 전산회계 1, 2급을 취득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동상 쇼핑몰 구축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택시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회계사 초청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회계사님을 초청하지 못하였지만 2022년에는 회계사님을 초청해 질의응답 및 회계에 관한 강의를 통해 회계 전문적인 지식을 늘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동아리 내에서 회계 골든벨을 열어 개개인의 회계 실력을 점검하며 회계 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자격증 취득입니다. 저희의 목표가 자격증 취득이니만큼 분계시험, 기출문제 풀이, 실무 연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분석입니다. 기업에 관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회계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지식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택시 동아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IT 경영과 학과 종합 발표회에서 퀴노믹스 발표를 담당하게 된 퀴노믹스 부장 문사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동아리 소개, 2021년 동아리 활동, 2021년 교내 대회 수상 실적, 2022년 활동 계획 및 지향점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 동아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키이노믹스는 키위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경제 경영을 연구한 동아리인데요. 그에 맞게 키이노믹스에서 진행하는 활동으로는 경제 경영에 관련된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아리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은 경제 경영 학습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경제 관련 키워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평소 본인이 궁금했던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경제 내신과 수능 기출문제를 풀며 부원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내대회 전에 보고서를 발표 및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며 교내대회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직접 장단점을 분석했으니 부원들의 그에 대한 능력이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이노믹스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국가공인경제경영 자격증 테셋 학습이 있는데요. 관련 서적을 구매하여 개념을 다지고 기출문제를 풀어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이노믹스의 2021년 교내회 대회 수상 실적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내 대회로는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기업 연구 보고서 공모전, 쇼핑몰 구축 경진대회에서 수상했고 교회 대회로는 서울시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요. 그를 보완한 키이노믹스의 2022년 활동 계획 및 지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관련된 기관을 탐방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활동을 통해 경제의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탐방할 예정이고 경제 현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경제 경영 골든벨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경제 경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학과 종합 발표회 키이노믹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RP 부장 김민선입니다. 그럼 2021년 ERP 포트폴리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차례대로 ERP 소개, 활동 내역, 향후 계획, 느낀 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ERP 소개입니다. 저희 ERP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서 약 20년간 진행되어 온 동아리입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반으로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학습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업 경영의 이해라는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생산 자재 관리, 재무 관리, 기업 서비스 관리, 유통 영업 관리, 인사 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ERP의 활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의 주요 활동 내용들을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먼저 온라인 기업 탐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업 탐방 첫 번째로는 CJ 블러썸 캠퍼스였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선생님분들과 함께 기업 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업 연혁,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보안 회사인 안랩입니다. 안랩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와 정보 보안과 관련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ERP의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린힐링 비즈마켓인데요. 코로나19 속 답답한 환경에서 ERP를 통해 마음을 힐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통부터 마케팅, 판매 등 경영 전반적인 부분을 체험할 수 있어 경영자로서의 역량이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앙트십 워크숍인데요. 앙트십이란 일상생활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지속가능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진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윗힐링 카페입니다. 11월과 함께 추위가 찾아오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진행을 하는데요. 카페 운영을 통해 기획, 마케팅, 판매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KELF 멘토링입니다. 한국경제리더연합에서 직접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셨고 진학, 취업과 관련해 진로 상담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ERP가 나아갈 길입니다. 올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년 또한 구체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실행할 계획이고 개개인의 능력치 또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동아리 부원에서 그치지 않고 멋진 사회원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의 ERP는 힐링과 성장으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힐링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021년 ERP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ERP를 기대해 주시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S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제가 앞서 말한 기업 중 적어도 한 가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는 올해 주가가 폭락했거나 폭등했던 기업들입니다. 부동산 제재 및 저금리적인 외적 요인과 적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2021년이 시작하기 전부터 주식 투자가 뜨거운 이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FRS는 펀드 리서치 스쿨의 약자로 주식과 펀드를 분석하고 금융 지식을 쌓아가는 주식 펀드 금융 동아리입니다. FRS는 기업 분석과 재무 분석뿐만 아닌 실전 주식 투자를 통해 금융,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경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FRS의 목표는 3단계로 둘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융과 경제에 대한 흥미와 친밀감을 높이는 것. 두 번째, 기초 다지기 및 심화학습. 세 번째, 친구들과 공유하기입니다. 먼저 흥미와 친밀감을 다지기 위해 저희는 자신이 재미있게 보았거나 관심이 있는 금융 영화를 선정한 다음 영화의 바탕이 된 금융 이슈를 보고서로 작성해보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IMF 사건부터 해외의 베어링스 은행 파산 사건, 2008년 서브프라임 사건 등이 언급되었고 금융 역사 사건을 알아봄과 동시에 용어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PER과 ETF 등 주식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활동을 확장시켜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주식 분야를 선정하여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배달과 드론 사업 및 메타버스와 AI 등 여러 주제가 나왔고 PPT를 서로 발표해보며 부원들과 각자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 다지기 및 심화학습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기사나 뉴스를 통해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기사 스크랩을 3, 4차례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스크랩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각도 해보며 경제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FRS 금융단어를 통해 중요한 금융용어를 습득할 수 있었고
여러 주제의 주식 학습지를 통해 기본을 쌓았습니다. 방학 때도 금융책을 읽고 금융 독후감을 써보며 방학이라는 귀중한 시간 동안 기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기초를 다진 후에는 심화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및 기업 분석을 통해 쌓아왔던 경제 지식을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금리 인상이 여러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영역을 주식, 환율, 부동산, 기업 경영, 가계 총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금리 인상과의 상관관계는 어떤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PPT를 제작해 서로의 발표를 들으며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및 금융 내용을 동아리 내에서만 아닌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1년 동안 동아리 내에서 쌓아온 금융 지식 및 투자에 대한 내용을 선후배 및 친구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FRS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의 투자를 동아리 내 모의 투자와 외부 모의 투자로 나눠서 상반기와 하반기 총 2차례 진행함으로써 성공과 실패를 통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 모의 투자는 다른 학과 친구들을 포함해 총 50명이 참여했고 높은 이익률을 보인 상위 4명한테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퀴즈 및 투자 설문조사를 준비해 FRS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음식 나눔도 진행하였습니다. IT 경영과뿐만 아닌 다른 학과 친구들과도 함께 금융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린 학생들이 선호하는 투자는 어떤 분야인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동아리를 마무리하며 오랫동안 있었던 금융 이슈들을 월별로 나눠서 정리해둔 FRS 동아리 신문을 만들어 제작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동아리 부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학과실에 배치되어 있어 다른 학과 친구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RS의 수상 실적입니다. 창업 아이템 대회에서는 은상 2명, 동상 1명, 장려상 3명을 포함해 총 15명 중 6명이 수상을 했으며 기업 논문 대회에서는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으로 총 5명이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닌 친환경 대회와 환경 청소년 대회부터 테드 및 쇼핑몰 구축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들입니다. 2021년 FRS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022년에 FRS를 기대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